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천을 방문해 비전을 밝혔습니다. 경인선 지하화와 바이오 산업 집중 육성 등을 공약했는데 특히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이 올 한해 구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해 부평구의회의 중점 추진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올해 영화제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선정작은 오는 7월 열리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됩니다. 김포시가 독립유공자에게 매달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독립유공자가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 후손들에게 지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1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54명 증가했습니다. 부평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9명, 계양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7명입니다.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4명이 사망했는데요. 인천 지역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308명입니다. 11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115명 증가했습니다.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30명, 김포 지역 신규 확진자는 36명입니다. 김포시청 공무원 한 명이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해당 공무원이 일했던 홍보 담당관실 사무실과 브리핑룸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부서의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인천을 방문해 각자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인천을 찾았는데요. 네, 이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며 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송도 바이오 산업 집중 육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적임자는 자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인천을 방문한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의 인천 지역 비전의 핵심은 위기를 기회로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송도 국제도시를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인천이 이제 최초의 개항장이고 근대화가 시작됐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좀 이 새로운 산업화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 시대에도 새로운 중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핵심에는 저는 바이오 산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요구하는 인천 지역 시민사회의 입장에 공감하며 국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체계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지금 에너지 생산해가 전국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 등등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해서 오히려 인천으로 보내줘야죠. 이재명 후보는 인천 지역 대표 공약으로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의 인천 지역 공약이 모두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 실행 여부라며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누구나 좋은 얘기는 다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다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과거의 이력이 미래의 결과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하죠. 이재명 후보는 이 외에도 제2인천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강화와 수도권 매립지 갈등 해결 등도 공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12일과 14일에 각각 인천을 찾을 계획입니다. 네, 이들 후보들의 인천 지역 비전 발표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부평구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공사도 시작했고요. 또 긴 시간을 이어온 특고합 갈등도 해결됐잖아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부평구의회는 부평구와 함께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활동해 왔는데요. 올해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의 권한도 강화된다고 해요. 자,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과 만나 올해 부평구의회 주요 추진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들이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22년도에는 부평구의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또 다른 중점 사항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관이 도입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인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먼저 인사권 독립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7일에 부평구청과 인사권 독립에 대한 협약을 마쳤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와 의회 조직 개편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의 기존 사업은 원점으로 재검토했고 신규 사업은 변화의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58건의 조례 개정과 포함하여 총 11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역 현안에도 세심 있게 접근하기 위해 3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했고 정책 관련의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부평구에는 여러 가지 성취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굴포천 재생사업이 가장 큰 기억에 남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회색도시 이미지가 강한 부평의 생태도시, 환경도시로 탈바꿈하는 시점입니다. 복원하는 굴포천 생태하천은 굴포 하늘길, 도시숲 조성 사업과 연결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문화관광을 비롯해 징검다리 도시숲, 생물 서식지, 전망 테라스, 수변 쉼터 마당 등을 설치해 도시의 물길을 자연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으로 되살리겠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또다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서로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도 현명한 국민들이 덕분에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내와 협력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의회가 더 귀 기울이며 해결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기는 그날까지 부평구의회는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이민년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하시는 모든 일에 큰 보람과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으로 인천시의 조례와 규칙에서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이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인데요. 네, 개정안을 발의한 조선희 인천시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예, 장애 차별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이 이제 곧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요. 자, 먼저 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와서 보고 깜짝 놀랐던 조례가 있어요. 장애 극복상 조례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고서 인천시 정책 및 제도에 사용된 장애 차별적 용어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처리 요구를 그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고요. 그게 기반이 돼서 21년 3월에
인천시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 차별적 용어 사용 실태 연구 용역을 추진이 됐고 작년 8월에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 9월에 인천광역시 장애 극복상 조례는 폐지가 되었고요. 이번 12월에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이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인천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위원 해촉 사유에 보면은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해 장애, 신체 정신상해 장애라는 표현을 이번에 개정하면서는 질병 등의 일신상해 사유로 변경을 하는 거고 장애인 보호자라는 표현을 관련자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자는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 보호자나 후견인,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한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상적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장애 극복과 사회 적응 이런 표현을 그 장애인으로 그냥 바꾸고 사회 적응, 장애 극복을 빼고 사회 적응으로만 변경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기대되는 사회적 효과는 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난 8월 토론회 때 장애인 부모연대 대표님이 토론자로 나오셨었는데 조례를 하나하나 살펴본 것이 아니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몰랐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의회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자들에게는 존중을 또 행정과 시민들께는 무심코 넘어갔던 표현을 바꾸는 것이기에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방송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차별의 시선들이 걷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조선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로 살펴보는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명예수당인데요. 자, 지자체마다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참전 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에 이어서 독립 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독립 유공자에게 한 달에 한 번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명예수당은 올해 1월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독립유공자가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후손 가운데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비판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올해 비판 영화제 출품작을 공모한다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국내외의 장단편 장르 영화가 공모 대상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아직 상영된 적이 없는 작품이어야 하고요. 출품을 희망하는 제작자는 오는 4월까지 비판 온라인 사이트에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작은 오는 7월에 열리는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여름을 어린이집입니다. 부평구 십정 1동에 국공립 여름을 어린이집이 개원했다는 소식인데요. 지상 3층 규모로 이용 정원은 49명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인천 부평 지역주택조합의 기부 체납으로 조성됐는데요. 부평구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곳 개원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소식인데요. 인천시가 목표한 올해 노인 일자리는 약 4만 6천 개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2,680개 늘어난 수치인데요. 식품 제조와 실버 카페, 편의점 운영 등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연중에 추진합니다. 지난 1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은퇴한 경력자들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